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일의 A1-5 12 공사 진척 80% 11월 칼분양 기대 광교 C6블럭 치공사 현대 힐스테이트로 가닥 잡나 진행은 되나 고독강일 힐스테이트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공공분양이라고 불리는 북일의 A1-5와 12의 분양이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아파트 분양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분양 공백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서울의 분양시장은 제로그라운드에 서 있는 것처럼 썰렁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와중에 그나마 공공분양이 가뭄의 단비처럼 쩍쩍 갈라진 분양시장에 미세하게나마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북일의 A1-5와 12가 공공분양을 목전에 두고 있죠. 이곳은 후분양 형식으로 분양이 진행이 되죠. 일단 아파트 건물을 올린 다음에 분양 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공사 진척이 80% 정도가 되면 일반 분양을 시작하는데요. 지금이 딱 그 시기입니다. 다른 민간 분양처럼 분양가 문제 때문에 수건 돌리기를 하듯이 분양 일자를 옆으로 전가시키지 못합니다. 일단 공사 진행 상태가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칼같이 분양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 공공분양의 후분양입니다. 지금 A1-5와 12의 아파트 건축 진행 상태가 거의 80%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 11월에 분양을 해서 약 6개월 정도의 마무리 공사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겨울이 오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지만 오히려 겨울에 마감을 하게 되면요, 미장, 방수, 도장 공사 등등이 물을 쓰기 때문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 보여도 더 철저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자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을 지내고 나면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에 완공을 하면서 입주를 하게 되겠죠. 이처럼 공공분양을 후분양으로 하게 되면 분양 일정이 엎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정확하게 공사 일정에 따라서 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칼같은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한편으로는 당첨자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6개월 안에 마련해야 한다는 자금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반 분양 타임 테이블처럼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는 불확실성은 없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북일의 A1-5는 66, 70, 75, 80, 84 타입 1282세대가 분양을 합니다. A1, 12는 64, 74, 84 타입으로 총 394세대를 분양하죠. 북일의 A1-5와 12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서울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로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청약통장 2년 이상, 24회 납입 이상, 서울당의 50%, 나머지 인천, 경기 50%로 뽑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납입 횟수와 납입 인정 금액이 높아도 혹시 소득 기준에 걸려서 청약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위례 A1-5와 12는 모두 6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전매 제한은 10년 그리고 거주 의무 5년이라는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일의 A1-5와 12의 분양 소식이 기대되는 것은 계속해서 늦춰지는 서울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분양에 실망한 마음을 새롭게 추스를 수 있는 분양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칼분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공분양은 주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강점이 있어요. 어차피 공급 물량이 너무나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분양이든 공공분양이든 좀 괜찮다 하는 곳은 마다하지 마시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청약의 유연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큰 틀에서는 내가 민간 쪽으로 가겠다 아니면 공공 쪽으로 가겠다는 방향은 설정하실 수 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카멜레온처럼 주변의 분위기라는 색깔에 맞게 자신의 전략을 번개처럼 수정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의 청약 시장에서 제일 필요한 모습은 번개 같은 촉과 천둥 같은 실행력입니다. 안테나 잘 세우시고 들으시다가 이거다 싶으시면 우레와 같이 달려들면 되는 겁니다. 결정장애를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결정장애가 왜 오는 줄 아십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서예요. 정말 신중히 생각할 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동에 나서야 할 때까지 그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나를 붙잡아 두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생각은 생각할 타이밍에만 하고 나머지는 아무 생각 없이 실행에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일해가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면 이제 후분양의 문도 칼같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백화점 세일 시작하면 문이 열리자마자 아주머니들이 몸을 던져서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던져야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당첨은 절대로 머릿속에서 구현되지 않습니다. 내가 뛰어들어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뛰어들 만한 물량이 수원 광교에서도 나오죠. 바로 광교 C6블럭입니다.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관심을 가졌는데 어느새 잊혀진 스토리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2019년 12월에 C6블럭이 진땡땡 주식회사에 1,700억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C6블럭이 당장이라도 개발이 돼서 분양에 돌입할 것 같은 들뜬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완전히 잠수를 탄 것이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C6블럭 올해 분양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연내 분양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구단위 계획 변경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영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상 정해진 땅의 용도가 있는데 땅이 매각되는 바람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해서 그 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의 세밀한 계획을 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냥 변경합니까? 주민센터 가서 개인 일을 보려 해도 행정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근데 C6블럭에 주상복합단지를 짓는데 얼마나 거쳐야 할 행정 절차가 많겠습니까? 심지어 주상복합이 들어오니 주변에 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교육 영향평가도 받아야 해서 지자체와의 협력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그러니 올해가 뉘연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분양을 오픈한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한 가지 약간의 진척이 있었던 것은 낙찰을 받은 진땡땡 주식회사가 시공사, 그러니까 C6블럭의 주상복합을 지어줘야 할 건설사를 물색해야 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현대 힐스테이트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사가 정해지면 기타 해결해야 할 행정 절차는 급물살을 타게 되죠. 왜냐하면 워낙에 현대건설이 이런 건설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굵직굵직하게 한 방에 해결해 나가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C6블럭의 분양 시기는 올해는 조금 어렵겠지만 내년으로 따지자면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급작스럽게 오픈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3박 4일이면 뇌를 세척하는 특징이 있죠. 그냥 잊어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세제로 세탁을 하듯이 화제가 된 일에 대해서 너무도 깔끔하게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이걸 깔끔해야 하다거나 아니면 냉정해야 하다거나 아무튼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까마귀 고기를 잡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C6블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작은 다이아가 모래 속에 숨은 것처럼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광교의 마지막 로또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불철주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유구한 역사의 시간을 쌓아온 불국사의 석가탑 다보탑처럼 자신의 가점을 쌓아왔던 그리고 그 가점을 아껴왔던 분들에게 열려있는 좁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 거주자 30%, 경기 20%, 나머지 50%는 기타 수도권 지역 지원자를 뽑습니다. 당해 거주자는 3번의 기회가 있겠죠? 생애 최초 도입으로 추첨제 물량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추첨제 물량이 나왔다는 뉴스가 퍼지면 경쟁률은 천장을 뚫을 만큼 무지막지할 수도 있겠네요. 새롭게 조성되는 경기융합센터 안에 포함된 건물이라 생활 인프라는 굳이 스스로가 조성하지 않아도 알아서 조성이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시세 차익도 7억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들 말하는데 요즘 신축 아파트 무기 아닙니까? 이게 로또인지 저게 로또인지 그냥 대부분의 서울 신축 아파트는 로또보다 확률이 더 높은 로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로또는 당첨된 사람에게는 현금 뭉치지만 낙첨된 사람에게는 휴지 조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극과 극의 결과가 가져오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큽니다. 그러니 주택이 이렇게 로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낮은 분양가가 높은 매매가로 올라가지 않고 높은 매매가가 낮은 분양가로 내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반대가 되다 보니까 착한 분양가는 참 좋은데 그 분양가가 나중에는 동네에서 힘께나 쓴다는 왈패 두목이 되어가지고 그 동네를 싹쓸이하는 주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급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 뽑아져 나온 새 아파트는 당첨된 로또 1등 용지가 되는 거 당연합니다. 무조건 떡방앗간에서 뽑아져 나오는 가래떡처럼 공급을 뽑아낼 수 있도록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조금은 완화해가면서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면 로또 아파트는 더 이상 발을 붙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누구나 로또에 당첨되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죠. 주택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수의 만족을 위해서 주택이 존재한다면 그건 보금자리가 아니라 카지노에 불과하게 됩니다. 대박의 행운만을 바라면서 버텨야 되니까요. 서울 수도권에서 살기를 바라는 누구든지 그 주택이 로또가 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집이 될 수 있다면 이런 팍팍한 청약시장의 모습은 없어질 듯합니다. 이런 모습의 단면일지도 모르는 고독강의 힐스테이트.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된 이후로 많은 건설사가 자신있게 일반 분양을 오픈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냥 당당하게 분상제를 맞으면 되는데 조합원의 이익과 직결이 돼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10월에 분양을 예고했던 고독강의 힐스테이트도
이번 달 분양은 희미해 보입니다. 대부분 분양을 예고했던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움츠려든 이유가 다름 아닌 분양가 때문일 듯합니다. 뭔가 조정을 해보려 해도, 조율을 해보려 해도, 타협을 해보려 해도, 협상을 해보려 해도 답이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분상제라는 파도를 타고 분양에 항해를 해도 될 것을, 그게 안 되는가 봅니다. 총 809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죄다 선호도가 높은 8호 101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는데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건 곧 착공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거의 분양이 임박했다는 말인데 요지부동 분양 소식은 완고해 보일 뿐입니다. 공공택지위의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강남 4구라고 불리는 이곳의 시세 차익도 차후에 로또가 될 것은 분명하겠죠. 아무튼 11월에는 분양의 문을 꼭 열 것이라는 기대는 놓지 말아야 할 듯합니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고독강의 힐스테이트가 11월에는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분양이라는 기지개를 켜고 민간 분양 아파트 분양의 바통을 이어가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은 얼어도 그 밑으로 흐르는 강물은 흐르듯이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듯 보여도 그 아래로 흐르는 여러분의 도전이 결국 당첨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는 좋은 일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